제임스의 이야기는 한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방심이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는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사람들 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임스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가족은 곧바로 제임스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임스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제임스는 보육기관을 거쳐 미국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임스의 미국에서의 삶은 외롭고 힘든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은 그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고 학교 생활 역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특히 인종적 다양성이 적은 지역에서 자라면서 제임스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종종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의 아시아적 외모를 이유로 놀리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임스는 깊은 상처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제임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친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왜 입양되었는지, 친부모가 왜 자신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친부모에 대해 원망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찾으려고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제임스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여만 갔고 이는 때로 그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 속에서 제임스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결된 과거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가족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해서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임스가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일상에 치여 살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한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임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임스가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제임스에게 그가 한국에 친부모와 동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며 생존을 위해 골수 기증이 시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아직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끌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엄청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이 소식은 제임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원망과 혼란 그리고 고민을 끌어올렸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원망의 감정과 함께 제임스는 그들이 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친가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밤새 고민했고 결국 동생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동생을 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친부모님과의 재회는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제임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친부모님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임스의 부모님은 그를 포옹하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제임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친부모님은 제임스가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그날 이후 그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했으며 제임스가 다시 그들의 삶에 돌아온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임스 역시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느꼈던 상실감과 외로움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동생과 만났습니다. 동생의 약한 모습을 보며 제임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틋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하기로 결심했고 이 기증이 동생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생의 치료를 위한 골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제임스는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완벽한 매치였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은 그에게 큰 감정의 파도를 가져다 주었고 동생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즉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백혈병 진단과 제임스가 완벽한 골수 기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고민 없이 골수 기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동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결정은 그의 친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골수 기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제임스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동생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임스는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골수 기증 결정은 단순한 의료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분리되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행위였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생의 건강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며 제임스는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임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임스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임스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백혈병에 걸린 동생을 구하게 되는 사건은 그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임스는 자신의 가족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부재가 얼마나 큰 빈자리였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임스의 친부모님과 가족들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과 그들의 두 번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엄청난 감사와 안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또한 입양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놀라운 힘, 그리고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는 가족의 유대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며 세상에는 기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